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0월 첫째 주 10월 3일 일요일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굳이 따지자면 토요일자보다 조금 공략이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 위주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내주면 조금 적중하기 어려운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경주입니다. 1000m 국내산 6등급 2세만 이제 별점 경주대.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이죠. 한 번씩 뛰어본 마필 있나요? 네, 매니 원더풀 3번. 자, 이 첫 경주인데 뛰어보든 말든 일단 2번 신주리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1분 4초대의 주행 심사를 2번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토요일자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소우주처럼 약간 반항기가 있어요. 반항기가 있다라는 건 결국에는 근성이 조금 있다라는 얘기인데 아직 좀 매끄러운 주행을 못해요. 근데 다 좋습니다. 생김새부터 좋고 유연성도 있고. 근데 이 동반 스포를 하면은 할 때 약간 추춤추춤 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오늘 바로 공략을 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눈여겨 좀 봐주시면 좋은 마필이고요. 그 다음에 이 3번 매니 원더풀입니다. 이 매니 원더풀을 보면 스포가 없죠. 스포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처음에 이렇게 나올 때 속보할 때 보니까는 경쾌해요.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조교보는 과정에서 한 3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딱 첫눈에 들어왔던 그런 마필인데, 이 구보만 하면 삐뚤어 가요. 그 다음에 뭔가 삐뚤어 간다는 게 뭐냐면 약간 어딘가 불편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속보할 때는 그게 조금 캐치를 못했는데 구보할 때 보면 자꾸 삐뚤어 가는데 아마 그래서 어딘가 불편해서 강도를 좀 높이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고, 근데 어떤 이경주에 출전하는 마필, 이 어린 마필들 중에서 이세마 신의 마필 중에서 상당히 좀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체형이 아주 한눈에 확 들어올 정도로 그런 좋은 체형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선행을 갈 수 있을까요? 7주 만에 출전하는 것도 좀 그렇죠. 뭔가 조금 어딘가 부상은 9월 20일 날 좌후지 교돌상이요. 부딪히는 거. 발길이 부딪히는 거. 그 다음에 샤르니퍼스, 그런 거는, 우리 이제 빨간 약이라 그러죠. 빨간 약을 발라서 이제 상처가 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뼈나 근육이나 이런 거에 심한 마필들이 있는데, 그렇게 저건 아니고, 그 다음에 아대나 이런 거, 그다음에 또 편자로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 이렇게 하면은 좀 교정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샤르니 퍼스트 이신영, 제가 토요일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바이킹 바이킹 하트요. 이 마필 말씀드릴 때도 금마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마필도 마찬가지예요. 470kg 정도 되는 그런 체형을 갖고 있는데, 지금 조교 패턴을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요일날 습보하고 수요일날 습보를 해요. 조금 다른 어떤 마필들보다 정상적이라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월목 이렇게 하는데, 일요일은 이제 안 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만은, 월요일, 목요일은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정상적인 마필들의 패턴이라면 습보를 하는데 조금 하루씩 땡긴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좀 패턴을 바꿨고요. 얘도 보면은 조금 나대는 성격이에요. 약간 좀 칼칼해요. 칼칼한 성격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6번 코스모입니다.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암말인데, 월요일날 대천 뷰티 신마죠. 토요일자에 출전하나요? 걔랑 같이 동반 스포를 했는데 보니까 머리가 조금, 목이라 그래야 되나? 머리가 조금 내려와 있는 것 빼놓고는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날 정평수 기수가 혼자 스포를 하는데 상당히 주행 자세가 좋고요.
그다음에 유연성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정평수 기수가 조금 조교 때도 고삐가 짧아요. 고삐가 좀 길어야 되는데 좀 짧게 하는데 말이 상당히 물고 튀려고 해요. 그다음에 물고 튀려고 하면서도 어떤 흐트러짐이 없어요. 뭐 막 어떤 어린 마필들 보면은 막 고개를 쳐든대거나 막 그러는데 그런 게 좀 전혀 없는 그런 아주 좋은 자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번 푸른 빛깔입니다. 제가 토일자에서 올가림이요. 금마피라고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조금 그 개보다는 개랑 둘이 같이 뛸 때 딱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약간 발을 좀 휘둘러 쓰는 그런 좀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일단 매니 원더풀, 샤레니 퍼스터, 그다음에 퍼스트, 그다음에 6번 코스모 이런 마필들인데 배당의 메리트가 전혀 없죠. 거기다 위험성을 갖고 배팅을 해야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냥 좀 이런 마필들 위주로 좀 초점을 두고 관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경주였었고요. 자, 두 번째 경주입니다. 1200m고요. 이 경주는 제가 여러분들 체중 체크만 하십시오. 11번 장산 레이저입니다. 지금 480kg 대 470kg, 480kg라고 봐야 되겠죠. 주행심사 때 그 1분 2초를 뛰었습니다. 마지막 허롱 타임이 12초 7이고요. 뭐 하자가 없습니다. 이제 공백기를, 그러니까 얘가 주행심사에서 보여준 어떤 그 능력, 거기 플러스 잠재력인데, 지금 공백기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백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게 주행심사 때 보여준 능력이죠. 470kg 대 480kg라고 잡고, 그 다음에 근데 지난번 그 9월 10일 날 포화 16%주로 해서 500kg를 갖고 나왔어요. 근데 그때도 잘 뛰었습니다만은 이 공백기를 갖고 나올 때는 체중이 좀 그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게 470kg, 80kg 대라는 얘기죠. 그때 좋은 컨디션을 보였던 기억이기 때문에 이 장산 레이저의 그 체중 체크는 현장에서 체중 체크는 그래서 아마 10kg 이상은 좀 빠져서 나오면은 좀 어떤 믿음감이 확실히 온다는 얘기죠. 500kg 갖고 못 뛴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까지는 좀 빠져야 돼요. 거기서 더 불어갖고 나오면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는 얘기죠. 그다음에 별이 순간인데, 예, 그때 데뷔 초에도 상당히 좀 그 관심을 끌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말이 뭐 어떤 주행 자세 이런 게 달라진 게 아니라 약간 고집, 땡깡 이런 것들을 좀 피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문세영 기수가 막 다그쳐가지고 전개를 했던 기억인데, 그래서 그런지 신영철 기수가 조금 약간 그 조교 때 그 제어를 해가면서 완전히 그 순응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잘 안 됐어요. 요거 아마 이제 스타트 잘못해가지고 무리에 휩싸이고 모래 맞고 그러면 아마 또 그런 모습이 또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감안을 하시고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경주의 선행은 뉴 스타트죠. 뉴 스마트요. 10번 뉴 스마트인데 아마 부민호 기수라면은 그냥 죽기 살기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 어떤 어거지로 전개를 펼친다 그럴까요? 네, 그런 건데, 어떤 말의 장래를 위해서는 그게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일단 이런 데뷔전 때 같은 경우는 모래를 안 맞히는 게 우선이죠. 이전에 한번 그 주행심사에서 미달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좀 무리해서 선행을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을 때는 조금 뭐랄까요, 라트에서 걸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유리한 전개를 펼치기 때문에 싹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12번 뉴스타 영천도 뭐 스포를 거의 못했죠. 예, 거의 일요일 날, 수요일 날 또 20도 조금 조교를 바꾸나요? 조금 이상한데, 워낙 좀 강한 조교를 하는 그런 마방답지 않게 약간 좀 낮춰서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자연스러운 신장력이 조금 안 나오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데, 외곽에서 가장 좋은 순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10번, 12번 요 두 마필이 이제 선행을 시도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뉴 스마트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아마 부민호 기수의 성향이라면 무리해서 선행을 가겠다, 뭐 이런 얘기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경주였었고요.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1300m고요. 1번 서울대이 K&더 언더킹 4번이죠. 빛나는 질주, 9번 코리아 기적, 10번 승승파워, 이제 이런 마필들인데, 요 경주는 조금 내용 있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번 서울대입니다. 서울대인데, 지난번 선행 가서 라스트가 14초 6이에요. 다습 11% 주로 해서. 이번에도 얘 서울대이가 거의 습보를 안 했어요. 발주 연습만 2번 했는데, 뭐 여기 표시 이제 마사에서 발표한 발주 연습이기 때문에, 출발 연습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덩치가 작은 마필이 아닌데 아마 이제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얘가 지금 나대요. 상당히 나대기 때문에 아까 이제 별이 순간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강도를 낮추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서울대이가 지금 현재로서는 너한테 필요한 거는 수능도야. 좀 차분해야 돼. 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조교를 그렇게 약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뭐 누차 뭐 평상시에도 늘 말씀드려왔던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런 게 선행을 가면 가는 것까진 좋아요. 근데 라스트에서 이제 조금 서죠. 예. 왜? 호흡을 터뜨려주고 조금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조교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를 좀 차분하게 시키는 게 우선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장래는 밝아지죠. 당장은 조금 라스트에서 걸음이 무너질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경주를 왜 얘를 설명을 드리냐면, 하나 좀 아까운 마필이 있어서 그래요. 이 1번 서울대이와 10번 은혜충만이 요게 자리만 살짝 바뀌었으면 요 경주 조금 배당을 한번 노려서 공략을 해볼 텐데, 안쪽에 1번 그 서울대이가 이 김하영 기수예요. 이 신인 기수들이 뭐예요?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냥 선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은혜충만이 선행을 나서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은혜충만은 좀 다음번으로 좀 기회를 좀 미루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마필, 뭐, K 언더킹 아까 말씀드린 보리보리 있고요. 코리아 기적, 뭐, 승승파워. 전부 다 아까 제가 토일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대성, 어부질이라 그러면 안 되지. 상대에 따라서 이제 조금 어떤 순위가 올라가거나 입상을 하거나 그랬던 마필인데, 자, 이 빛나는 질주 같은 경우는 500kg짜리 마필이에요. 제가 간간히 그 경마 시행되면서 요 마필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잠깐 짧게 말씀을 드렸죠. 상당히 좀 잘생겼다. 이렇게 공략을 했었군요. 예, 8월 8일 날 예, 공략을 했었던 마필이네요. 자, 아무튼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이제 3착을 왔어요. 근데 이런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린, 자꾸 모래를 맞춰요. 얘가 갖고 있는 순발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결국에 얘는 그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적응을 하는 거예요. 모래 맞는 거. 그러니까 이제 자꾸 걸음이 얘처럼 올라오잖아요. 아까 뭐 말씀을 드렸죠? 뭐 글로리선이요? 글로리선인가? 그냥 뭔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계속 거기에 있으면은 이게 뭔가 변하는 건가? 컨디션만 갖고 딱 컨디션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공략을 섣불리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걸음이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모래를 적응하는 게 보인다고요. 예, 거기다가 조교 딱 맞춰갖고 나왔죠. 그래서 이 경주는 다시 한번 빛나는 질주를 축으로 공략을 하는데 조금 난해요. 후차권이 뭐 K 언더킹이 완벽하게 지금 컨디션을 갖췄다면 뭐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오지만 좀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하여튼간 후차권은 좀 다시 뭐 이렇게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 좀 체크를 해서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경주였었고요. 자, 4경주입니다. 1300m 12마리가 출전해 있고, 제가 뭘 좀 이렇게 예, 승부사, 이 승부사가 조금 있다가 이제 이 8경주에 뭐 루키스 경주인가요? 무슨 경주인가요? 거기 특별 경주에 왜 그 승부사를 출전을 안 시키고 이 원평 가속을 출전시켰는지, 원평 가속이 더 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뭐 조건이 안 맞나요? 아닌데 2살짜리도 다 맞는데. 자, 그래서 하여튼 뭐 그거야 뭐 조사의 권한이니까 뭐 제 권한이 아니고.
자, 이 승부사 뭐 충마를 좀 세울 수 있고, 그다음에 11번 라온 샹젤리가 있는데 뭐 조교 내용 좋고, 지금 그러니까 이런 마필처럼 그냥 꾸준히 공백기를 갖고 있지만 뭐 주행 심사에서 뭐 나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체중이 불어나온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마필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나머지 마필은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요. 자, 이 무기는 뭐 이전에 한번 공략 권해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죠. 3차기인가 4차기 왔을 때 제가 공략을 권해드렸던 마필이었었고, 은혜파도요. 자, 요게 좀 걸리긴 합니다만은 1300m 좀 걸리긴 합니다만은 워낙 지금 라온 샹젤리나 승부사를 좀 그 승부사 하나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지난번에 장추열 기수가 중간에 조금 끌려 나왔죠. 외곽으로 끌려 나왔다 그러면 좀 이상한가요? 좀 서둘러 나왔다고 하는 게 표현이 맞을까요? 아무튼 좀 그래서 라스트에서 이제 그 50조 말 컴플리트 밸류 그거하고 맞죠? 컴플리트 밸류하고 이 벤칼프리스 조금 이따가 이제 8경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건 뭐 대단한 마필인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이 두 마필을 조금 이기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얘네들이 좀 실수하거나 라온 샹젤리가 뭐 공백기를 가져서 감각이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은 얘네들 둘의 능력을 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들이고요. 자, 4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5경주입니다. 1200m고요. 역시 이제 거센 파워가 있습니다. 뭐 음악필도 약간 뭐 고개는 높지만 괜찮습니다. 그런 거 뭐 임다빈 기수나 뭐 이 기수가 그 정도로 끌고 들어올 정도면 뭐 그렇게 큰 주장은 아니고요. 자, 5번 이 바이스로이입니다. 바이스로이. 뭐 인기마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어요. 이번 주도 뭐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구나라고 한 마필이 이제 이 바이스로이인데, 근데 지난번 뛰는 거 보니까 이 위너블루하고 이겼었죠. 라스트에서 라스트에서 위너블루가 선행을 갔죠. 맞죠? 위너블루가 이제 박혜종 기수가 선행을 갔는데 그 외곽에서 탔다가 둘이 라스트에서 옥신각신해요. 근데 옥신각신하는 그 과정을 보면 약간 머리 반 정도는 이 바이스로이가 이겨요. 이기는데 뭐 굳이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흠을 잡자면은 뭐 이 리듬 때문에 졌다 그러는데, 그러기 이전에 만약에 바이스로이의 어떤 능력을 좀 이렇게 크게 과대평가해서 그런지 그 정도는 쉽게 넘어서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근데 좀 그렇지 못했었고 57kg의 오늘 부담 중량인데 좀 모래를 좀 지난번에 안 맞았고, 이제 이 모래를 어떻게 피해 가느냐인데 뭐 선행마를 좀 따져야 될 것 같아요. 뭐 선행마 뭐 누가 있나요? 안쪽에 거센 파워 뭐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것 같고, 예, 그렇게 빠른 마피는 초인스파크. 초인스파크가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뭐 선행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두 마필 초인스파크가 선행을 지난번에 선행 가서 거센 파워에 달미를 잡혔기 때문에 일단 뭐 거센 파워를 인정을 하고. 바이스로이가 이제 아마 초인스파크 외곽에서 뭐 쉽게 경주를 펼치지 않을까 싶어요. 배당의 메리트는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세마필로, 그러니까 초인스파크가 얼마큼 버티느냐, 이게 좀 관건이겠습니다. 5경주였었고요. 자, 6경주입니다. 1700m고요. 네. 스타블레이드, 그 다음에 진정사금, 라온 스페셜, 라온 골든캣, 천년의 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써놨는데 어디에 써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스타블레이드입니다. 스타블레이드. 참, 지난번 뛰는 걸 보면은, 이제, 누구죠? 김용근 기수인가요? 누가 선행을 나섰는데, 누가 1코나 2코나를 돌면서, 김용근 기수에 모였었죠? 뭐가 이제, 옥룡이요. 예, 옥룡이 선행을 나서요. 12번, 맞죠? 12번 옥룡이 외곽에서 선행을 나서버립니다. 뒤에 있는데, 그거 잘 보십시오. 이 코너를 가서 옥룡이 이렇게 넘어오니까 이 안토니오 기수가 옥룡 바깥으로 싹 빼죠. 저 직선 건너편에서. 그러니까 참,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참, 경력?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안토니오 기수가 뭐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저기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거 뭐 승부를 회피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결국은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타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모래를 피하는 거예요. 그 안토니오 기수가 내가 조금 거리를 손해를 보더라도 모래 맞아서 얘의 힘을 빼는 것보다 그게 낫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거리를 좀 손해 보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것보다는 이마필이 지금 뛰는 그 자세라기보다는 발 쓰는 걸 보니까 제가 그 경주를 보면서 아, 너 못 들어오겠구나 그랬는데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능력은 갖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라운 스페셜, 큐피드 포인트, 뭐, TK보이, 이런 마필들인데, 뭐 이렇게 약한 편, 아주 약한 거는 아니에요. 약한 건 아닌데, 뒤에서 이제 올라왔다는 거. 체구가 그렇게 크지 않은 마필인데, 앞말인데, 추입력이 상당히 좋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그런 마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경주는 5번 천년의비하고 8번 야오 골든캣을 좀 말씀을 드리고 얘네들은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10번 진정사금의 컨디션입니다. 이 진정사금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예전 데뷔전 때 이제 그 최범현 기수가 기승했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필은 악벽이 있다 그랬죠. 그 당시에 악벽 저거만 아니면 뛸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지금 말이 고장났죠. 조금 이제 어디가 아파요. 지금도 보면은 아마 뭐 검빛 동영상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걸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신마랑 동반 스포했죠. 에이스스타와 제가 이제 토요일자에서 추천드렸던 에이스스타 금화피라고 김하윤 기수인가요? 그 금화피라고 동반 스포를 하는데 이게 걸을 때는 막 진짜 저렇게 해서 뭐 구보나 가겠어 그런데 잘 뛰어요. 그 지난번에도 지금 1700에서 제가 저거 안 되겠다 싶었는데 입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마필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현장 컨디션이 조금 분명히 따라야 되는 마필이고요. 그 다음에 이 5번 천년의비와 야후 골든캣을 말씀을 드렸는데 얘랑 둘이 똑같진 않아요. 그 둘만 놓고 봤을 땐 야후 골든캣이 조금 덜 느려요. 근데 이 천년의비는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그 박태종 기수라든가 안토니오 기수 기승했을 때 참 상당히 느립니다. 근데 등치가 크고 뒤에서 붙잡고 있다 한 발 쓰면 됩니다. 그랬더니 안토니오 기수 자꾸 무빙하고 뭐 따라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난번에 누구예요? 박태종 기수가 뒤에서 붙들고 있으니까 역시 그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두 마필이 다 느려요, 걸음이. 근데 특히 이제 천년의비가 느린데, 여기 천년의비를 말씀을 드린다는 이유가 다른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천년의비가 우리 사람 그 달리기 할 때 보면은, 육상 선수들 보면은, 이렇게 몸의 어떤 그 움직임을, 힘을 안 들이게 뛰기 위해서 그 움직임을 적게 하지 않습니까? 이 상체물. 근데 우리 그 어릴 때 힘 떨어지면 막 고개 들고 뛰는, 고개 흔들면서 들고 뛰는 그런 애들 가끔 있죠. 그러니까 이 천년의비가 이제 그런 애예요. 얘는 야후 골든캣 같은 경우는 걸음은 느리긴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 천년의비가 라스트에서 주행 자세를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눈에 옆으로 뛰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리듬이 앞뒤로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옆으로 되는, 그 직진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걸음이 느리고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힘을 많이 안배해주면 안배해줄수록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두 마필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 뭐 스타블레이드, 라운 스페셜, 그다음에 진정사금 뭐 이런 마필들 위주로 공략은 할 수 있는데 역시 이제 배당의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1200m입니다. 요즘에 이제 이런 11번 이제 문학파이어 같은 경우 보세요. 51km 뭐 이런 따라가면서 이제 경주를 펼치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물론 이제 뒤에서 온 로맨스 참에게 덜미를 잡혔고 라스가 조금 뭐 13초 후반대 뭐 거의 뭐 걸어오다시피 한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 모닝을 축을 선정을 해서 공략을 한다면 2번 썬더타임하고 그다음에 4번 노메스참 뭐 이런 마필들인데, 이 로맨스참입니다. 참 430km 간 넘어가는 그런 마필인데, 요런 게 이제 상대성이죠. 왜냐하면 네, 8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오픈, 네, 2살짜리 이제 문화일보배 리미티드 대선경주라고 보긴 좀 그렇고요. 자, 아무튼 이 경주도 이제 불방울 3번이죠. 벤칼 프린세스 5번, 그 다음에 8번 컴플리트 밸류. 이 세마필로 좀 압축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이 컴플리트 룰러인데 주행 심사를 지금 2번, 하나는 이제 능력 미달이고요. 근데 이 컴플리트 룰러 같은 경우는 뭐 체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좋습니다. 근데 컨디션이 지금 아니에요. 예. 뛸 때는 이 컴플리트 밸류와 같이 동반 숯볼인데 잘 뛰는 것 같아도 또 어기적 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이유를 좀 못 찾겠어요. 그러고도 뛰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뭐 이번에 와서 조금 새롭게 어떤 그런 뭐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세 마필 위주로 지금 같이 거의 다 뛰어봤죠. 벤칼 프린세스가 은평 가서 컴플리트 이런 마필들이 다 같이 뛰어봤고, 이제 불방울만 좀 안 뛰어봤죠. 뭐 피네스 행복 같은 경우 17초 뛴 마필이고, 뭐 나머지 마필들도 기록상 좀 뒤처지는 상황인데, 얘네들이 큰 실수만 안 하면 뭐 세 마필로 압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 태양마 정도인데, 아직 뭐 지금 한 번 뛰고 나서 뭐 이 마필의 능력을 가늠하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일단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일단 불방울입니다. 뭐 쉽게 뛰었죠. 문세영 기수가 쉽게 뛰었는데 부상으로 인해서 좀 김원균 기수로 좀 교체가 돼 있다라는 거, 뭐 기록면에서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그다음에 이 불방울이 상당히 좋은 그런 체형을 그 리듬감을 갖고 있어요. 유연성이요. 약간 그 뭐랄까요, 칼칼한 맛, 근성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듯한 모습인데, 아무튼 뭐 또 그런 또 다른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말의 능력을 좀 잠재력을 좀 발휘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5번 벤칼 프린세스하고 이제 8번 컴플리트 밸류인데, 이 벤칼 프린세스 같은 경우 참 처음에 무시했다가 아주 망신당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이 벤칼 프린세스도 이 컴플리트 밸류를 말씀을 드리면 그냥 벤칼 프린세스도 같이 뭐 덩달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컴플리트 밸류가 지난번에 반의 반박자, 뭐 아주 발주가 늦은 건 아니고요. 조금 주춤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그 가속력을 보였는데, 뒤에서 이제 그 임경현 기수가 좀 때려가면서 그 같이 이제 합류를 하죠. 합류를 해가지고 라스트에서 이제 또다시 이제 올라오니까 뭐 우와 뭐 이러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 뭐 대단한 마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렇게 그 정도야 뭐 대단하긴 대단한 거죠. 2살짜리가 그렇게 늦발하고 다시 마지막에 취입을 하고 또 이렇게 막 앞에 진로가 막히니까 이렇게 막 뚫고 나오고 막 이런 그런 것들 보면 잘 뛰는 거죠. 예. 근데 너무 과대평가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가만있어 봐요. 예. 결국에는 그 벤칼 프린세스가 앞에 있었나요? 벤칼 프린세스, 그러니까 컴플리트 밸류가 들고 때려서 이제 조금 이제 무리해서 합류를 했고, 벤칼 프린세스 같은 경우는 거의 바닥에 붙잡고 있었어요. 예. 바닥에서 붙잡고 있었고, 근데 약간 3코너를 이제 돌아 내려오면서 모래를 맞으니까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살짝 좀 보였는데, 역시 두 마필의 라스트 이제 그래서 보면은 이제 벤칼 프린세스가 12초 4, 컴플리트 밸류가 12초 8. 요게 어떤 차이점이죠. 초반에 힘을 쓰고 온 말과 힘을 안 쓰고 온 마필의 0.4초지만 0.4초면은 한 발이면은 거의 6m, 7m 정도 차이 난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두 마필하고 이제 불방울이 이제 얼만큼
잠재력을 보일 것이냐, 이제 요게 관건인데, 이런 마필들은 인기권에 있는 마필이고, 여기 하나 이제 딱 다른 마건, 만약에 제가 이 마필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어떤 그냥 막무가내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차피 3번, 5번, 8번을 저 배당의 공략이 돼? 라고 생각하셨을 때 다른 마건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마필이 이제 1번 태양마입니다. 태양마. 저는 아까 이 컴플리트 밸류가 와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태양마하고 컴플리트 밸류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 어떤 속으로 잠재된 능력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나이가 먹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체형만 놓고 보면 제가 생각하는 태양마가 더 잘생겼습니다. 유연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이제 거기에 후천적으로 가져야 될 게 근성이겠죠. 근성인데 이 태양마도 그에 못지않은 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얘도 이제 아까 히든 돌풍하고 같이 동반 습보를 했는데, 걔는 진짜 뭐 히든 돌풍을 해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린다고 했던 이유가, 요 태양마하고 같이 동반 습보를 하면서 자꾸 그 등치에 쳐져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라운드 돌풍이요? 히든 돌풍이 못 뛰는 게 아니라 얘가 잘 뛰는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의 어떤 잠재적 측면이 오히려 여기 있는 애들보다는 조금 특별하게 부상이 없다면, 뭐 다른 어떤 뭐 근성이 뭐 아주 없거나 뭐 모래를 맞는 걸 너무 싫어한다거나 이런 것만 아니라면 좀 더 띄워주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여준 게 없어요. 1분 3초, 4초에다가 마지막 주행심사 1분 1초인데 그게 완전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이제 분량 20% 주로 해서 뛰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벽한 예의 능력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게 이제 분량 20% 주로라는 얘기죠. 근데 아무튼 어떤 잠재력인 측면에서는 얘네들 못지않은, 이 세 마필 못지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서, 뭐 다른 마건을 좀 활용해 보실 것 같으면은 이런 것들도 좀, 이런 마필 태양마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8경주였었고요. 자, 9경주,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뭐 다이아로도 있고요, 매니히어로, 짱콩, 이렇게 세 마필로 일단 압축을 할 수가 있겠죠. 딱 하나 이제 복병마로 이제 우리가 걸리는데, 우리가 걸리는 이유가 컨디션이 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얘가 맨날 이렇게 좀 등치 큰 마필이 뭐랄까요, 허우적 뛰는데 조금 빠릿해졌어요. 빠릿해졌는데 얘가 보여준 능력이 지금 상대적으로 다이아로드나 매니히어로나 뭐 짱콩이나 뭐 이런 마필들을 좀 이기기 어려워 보이죠. 막 이 경주가 막 짬뽕이 막 뭐랄까 엎치락 뒤치락 돼서 그러지 않는 이상은 뭐 우리까지 갈 겨를은 좀 없고요. 자, 그래서 이 경주는 이제 이 누구를 축구를 세우느냐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청담도끼 같은 경우 7번이죠. 청담도끼 같은 경우인데 1800이라 돼?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 얘를 이제는 지는 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기운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청담도끼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저 상코나만 가면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런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그런 게 심해져요. 그런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선행이라고 해서 얘를 무조건 축으로 세울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9번 다이아로드입니다. 지난번 컨디션 갖고도 이만큼 뛰었어요. 물론 상대는 그렇게 세진 않았습니다만 슈퍼삭스 뭐 이 정도니까, 문학타이거가 날라올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니었었는데, 뭐 그런 상황에서 뛰었다라는 걸 보면, 근데 이번에는 컨디션이 좋아졌고요. 뭐 조교 내용도 좋고, 약간 저는 이마필 결코 세게 보지 않는데 아주 실전에 들어가면 의외의 강한 모습을 보여요. 뭐 그 정도, 그러니까 능력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인정을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인정을 해야 되겠다. 지난번보다 조금 더 능력을 인정을 한다면 뭐 여기서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1번 매니어로입니다. 1800을 한 번 뛰어봤더라고요. 한 번. 그게 더비요. 더비를 뛰고 지금 1200, 1400이에요. 근데 얘는 아직 팔팔해요. 정말 팔팔한 4살짜리 팔팔해. 한참 뛸 때죠. 근데
하나 여러분들에게 조금 미리 걱정스러운 얘기를 한다면 검증이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뭐 우사인 볼트나 칼 루이스나 벤 존슨이나 1000m 단거리만 뛰던 그런 사람들이 장거리를 딱 간다고 적응이 돼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사람으로 치면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매니어로가 무슨 장거리에 맞춰서 훈련을 했느냐, 뭐 아직까진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4살짜리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컨디션 위주거든요. 컨디션만, 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컨디션만 맞춰주면 되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조금 이제 5살, 6살 가면은 너 지구력이 조금 부족해, 그러니까는 좀 조구를 좀 패턴을 달리한다거나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얘한테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건 필요 없고, 얼마나 컨디션이 좋은데요. 근데 우려스러운 거는, 예, 말씀드렸던 장거리 한번 딱 1800을 뛰어보고 나서 오늘 지금 이제 2번째 뛰는 건데, 그때는 2살짜리들이랑 같이 뛴 거잖아요. 더비 경주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4살, 2년 전에 뛴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적응이 됐을래나, 이제 그런 우려스러운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겠는 거고. 그 다음에 이 1번 짱콩입니다. 이 짱콩, 지난번 이제 이현정 기수가 처음에 1번 게이트에 탔을 때, 3차 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누구죠? 장출 기수가 입상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그때 추천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마필은 왜 이렇게 좀 꺼려지냐면,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짱콩이 농본바다 5군하고 동반 스포를 합니다. 근데 그 상대가 누구든 간에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얘가 이렇게 아주 강한 훈련을 조금 많이 동반 스포를 한 적이 없었죠. 거의. 근데 이번에 와서 이제 동반 스포를 좀 했는데, 그 과정이 문제가 아니라 얘가 발 쓰는 문제예요. 그건 이미 제가 이현정 기수가 기승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약간 이렇게 벌려서 좀 발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번 게이트가 였을 때 제가 추천드리니까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리였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던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최적의 전개를 펼치고 나서도 입상이 안 됐는데 장철 기수라고 해서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기승술이 돋보였던 그런 상황. 근데 지난번에 또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또 이 불규칙한 성적을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은 1번 게이트에 몰로 기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다이아로드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 매니 히어로의 어떤 거리 검정, 짱콩의 그런 불리한 점, 단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뭐 청담도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이아로드가 공백기는 갖고 있지만 보여준 전력상 분명히 앞서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이아로드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로드를 축으로 공략을 해도 이마필 저마필 역시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자, 이상 9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월의 첫째 주 2일 3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또 분산 배팅을 해야 되는 경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방어적인 배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그동안 이제 어떤 휴장기가 오랫동안 돼 있기 때문에 컨디션 여하도 좀 제대로 좀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배팅을 조금은 자제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